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그 중에서도 부분과 전체 진행을 맡고 있는 서성교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고 또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이해해야지 제대로 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또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 외교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조각조각도 중요하지만은 큰 부분에서 대전략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시면 또 좋아요와 공유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외교안보 전문가 이인배 박사 모시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12월 한반도 위기설 또는 뭐 크리스마스 위기설이라고 이야기하고도 있는데 이 내용과 또 원인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박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한반도 12월 위기설 간단하게 내용이 어떤 거죠? 예, 12월 위기설을 만든 장본인은 김정은 위원장이죠. 김정은이가 이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하면서 예. 연말 시한을 설정을 했어요. 트럼프가 새로운 세법을 가져오라. 연말 시한까지 그때까지는 인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연말이라는 시간이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중요한 시간이 돼버렸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간 동안에 시한을 설정함으로 해서 김정은도 뒤로 물러날 수 없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양보하고 싶어도 시한을 내에 양보를 해버리면은 굴복이 돼버리기 때문에 양보를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점점점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북한과 미국 간에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위기적인 상황이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위기감이 많이 드는데요. 12월 7일 날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뒷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매우 영리한 사람인데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은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조심해라. 네. 이런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 이 북한이 동창리 시험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죠? 네, 일단은 시험을 했는데 시험을 한 것이 뭐 ICBM이든 미사일을 직접 이제 상공으로 쏘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예. 그라운드 버닝이라 그러는데 엔진 연소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진을 한 특정한 시설에다가 묶어놓고 그것이 얼마나 추력이 나오는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등등을 실험하는 절차인데요. 그것을 이제 2017년에 한번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했었죠. 그때 이제 백두산 엔진이라 그래서 3.18 혁명이라고 그럴 정도로 예. 추력을 이제 그 전까지 25톤 정도의 추력이 있던 것을 80톤 정도로 확 획기적으로 늘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ICBM을 발사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했던 그 엔진의 그 연료가 뭐였느냐면 액체였어요. 예. 그랬다가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것은 추력은 그 정도의 유지를 하더라도 그 엔진의 연료를 고체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엔진 연료를 고체로 쓰고 있는 대출력 엔진, 미사일 엔진을 실험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아마 ICBM 이제 뭐 액체 연료, 고체 연료가 있는데 고체 연료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라고 본다면은 조만간에 12월 내로는 ICBM 시험 발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질 수 있죠. 네, 일단 차곡차곡 좀 실적을 좀 쌓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정은은 예. 지금으로서는 뭐 삼지연의 관광 특구도 이제 했다라고 해서 뭐 테이프 커팅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적을 올해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무력 부분에 있어서 이제 ICBM의 새로운 이제 버전이죠. 예, 고체 연료를 쓰는 버전을 일단은 기술적으로 더 완성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실행하는 이제 시점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있겠죠.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발사 ICBM을 발사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 수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ICBM 발사를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판단한다면은 조금 뒤로 미룰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그냥 말폭탄 정도로 하고 말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ICBM 발사도 할 수 있겠죠. 일단 그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지금 문재인 정부랑 굉장히 이념적 공유를 하고 있는 분인데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에 ICBM을 고체 연료를 써서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줄 것이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한다는 것은 이게 한반도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미국 본토까지 겨냥하는 거면 미국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도발적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ICBM이 지금까지 북한의 기술력으로 보면 거의 90% 정도는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해서 지금 재진입 기술 정도만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려고 있는 속도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완성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발사해서 실패한다 그러면 김정은도 굉장히 면을 구기는 거기 때문에 성공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ICBM 신형 고체 연료를 쓰고 있는 ICBM 발사를 해서 성공한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예. 그야말로 전략 무기를 완전히 보유하게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민하고 있겠죠. 만약에 저 성공하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성공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미국의 전략이 옳을 것이냐를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맞아. 후자를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그 경제 제재를 강화하거나 여러 가지 하게 될 거고, 전자라 그러면 만약에 ICBM 성공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물리적 조치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에 이게 말로는 굉장히 강한 대북한 그 네. 제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했던 거 보면은 뭐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라든지 또 시리아 철군 문제라든지 뭐 최근에 있었던 터키 지역에서 철군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아메리카 퍼스트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돈은 들이지 않고 지켜야 할 그 이익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네. 미군들을 다 이렇게 철군하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으니까 도발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네.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뭐 군사적인 제재, 경제적인 제재를 넘어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니키 헬리가 전 유엔 대사였던 사람이 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이 유엔 2017년 국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니키 헬리가 아주 중요한 예.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는데 그 지시가 뭐냐면 나를 미친 사람처럼 포장을 하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종잡을 수 없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대통령 되기 전에도 늘 이제 협상 전술에 나와 있던 게 뭐냐면은 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문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속내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고민하게 될 때는 늘 합리적 선택으로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 그걸 가지고 미래를 우리가 투사해 볼 수 있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광인 전략처럼 아주 상식을 떠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것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과연 어떤 선택할지 모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김정은에게 고민이 되겠죠. 예. 김정은이 볼 때 저 사람이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키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기존의 전략과 다르게 아주 소극적인 모습도 보였었는데, 과연 우리 이름을 하면은 이번에 ICBM 발사하면 이번에도 그냥 용인하고 슬쩍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또 미친 척하고 또 다른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것이 김정은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금 선택의 지금 그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과 미국 간의 빅딜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스몰딜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마찰로 갈지 그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결국은 핵 무기를 가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아시아에서 핵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결국은 핵 문제 폐기가 아니라 핵 군축을 요구하는 사자회담을 열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비핵화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우리 이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세진 장관의 이야기를 저는 이번에 이야기는 꽤나 저는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최선희가 사실 미국하고 북한 간의 핵협상 이제 테이블에서 내려놨다. 제1성이 나온 게 뭐냐면은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한 거였어요. 예. 11월 달에요. 이야기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왜 러시아에서 했는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러시아가 그 김정은이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육자회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었어요. 다자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 간의 양자 협상에서 다자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그때 한번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첫 번째 미국하고 북한하고 양자 협상에서 북한으로서 얻을 게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 그런 속에서 그렇다고 하는 판을 깨기는 어렵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이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예.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사자 간의 핵 군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러시아도 좋아할 수 있고 응원군을 또 하나 얻게 되죠. 예. 러시아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북한으로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협상 국면이라고 끌고 가면서 미국으로부터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무력 압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다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유용한 카드일 수가 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카드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유리한 카드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아까 마지막에 최악의 대한민국 그 안보 위기의 카드가 될 수 있는데 북한은 북한으로서 핵무기를 계속해서 보유하게 되고 그렇죠. 또 사자회담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에 가까운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이 3대1로 맞서게 되는 그렇죠. 외교적인 상당한 이제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12월 7일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아직 내용은 자세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은 아무래도 최근의 북한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중재자 내지는 중간자 역할을 요구했던 것 아니냐. 북한을 좀 달래라. 네. 그렇지 않으면은 너네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궁금하다. 이게 지금 시중의 이야기거든요. 네. 우리 이 박사님 보시기에는 두 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도대체 쟤네들이 지금 실제로 ICBM의 믿음을 행동을 하려 그러는 거냐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목적이 좀 강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예. 앞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뭔가의 모종의 역할을 좀 부탁한 거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같습니다. 미국은 예. 대한민국 그 문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북한조차도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지금 영향을 안 미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한반도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보에 관해서 더 좀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고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 대통령 쪽에서 오히려 우리가 뭔 역할을 할 수 있게 뭐 힘을 실어 달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평화 프로세스 이야기하는 게 평화 프로세스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여전히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남북 경협에 관해서 미국의 이 제재를 조금 풀어주는 그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중재를 하려 그러면 너네들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니 경제 협력 문제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유연한 태도를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 가지고 내가 북한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볼게.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미국은 제일 싫어하는 소리거든 지금. 예. 지금 대선 전국에서 그거는 더더욱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은 뭐 그 선에서 대충 이야기하다가 마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 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상당히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북한과의 신뢰도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과의 신뢰는 더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저널들의 자료들을 보면은 결국은 2월 하노이 협상이 실패했고 10월 초에 있었던 실무 협상도 실패했고 이제는 빅딜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금 탄핵 문제와 내년도 대선 문제 또 북한도 과감하게 도전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북미 간의 스몰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 봤을 때는 핵 개발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기존에 있는 뭐 영변 핵 정도 폐기하거나 IAEA 사찰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대신에 미국은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을 허용하고 석유, 석탄 등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조금 완화하고 북미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런 스몰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 박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일단 그 3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조금씩 좀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풀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가 뭐냐면은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명시적으로 밝혀라는 거예요. 예. 그걸 하면은 어떠한 조치, 저보다 훨씬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지금 북한이 안 밝히고 있는 거죠. 핵 포기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이 선거 전국에서 그 유용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스몰 딜이라는 거는 오바마 방식이었거든요. 예. 그 전에 민주당 방식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방식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계에서 과연 그것이 그렇게 흡족하지 못할 수 있어서 야 너네들이 결국은 뭐 새로운 방식 취재한다는 것이 우리 방식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방식 오바마 때 했던 방식으로 또 돌아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오히려 차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받기가 어려운 저런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강공적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협상을 스톱되고 그냥 이렇게 물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듭니다. 예, 우리 이 박사님 보시기에는 큰 타결보다는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공방 속에서 그냥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요. 홍콩에서 나오는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에드워드 하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미국이 결정의 용단을 내려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썼는데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 결국은 우리 안보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생각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말 마지막으로 이 박사님께서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조금 뭐 대응 내지는 대안을 가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우리로서는 저는 사실은 지금 형국을 보면요, 이 그 하늘 올라 가스 풍선을 선을 놓쳤다. 선을 놓쳤다. 더 이상 그것을 이제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 있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끈조차도 이제는 놓쳤다라는 생각 솔직히 듭니다. 그 끈이 뭐였냐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였거든요. 예.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저는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제 터지기를 바라보는 하늘로 올라가는 가스 풍선을 바라보는 게 대한민국의 형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고통스러운 안보 학자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안타깝고 또 걱정되고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좀 더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소통을 원만하게 하면서 조금 한반도 안보 문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인배 박사 모시고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12월 한반도 위기설 또는 크리스마스 위기설의 내용과 또 원인 또 대안들
살펴봤습니다. 이배 박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